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입니다.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전력공학에서는 배전선로에서 단상 이선식이 있고 삼상 사선식이 있는데 단상 이선식보다 삼상 사선식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받는 전원은 단상 이선식 선이 두 가닥으로 오지만 실제 건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빌딩 같은 곳에서 쓰이는 것은 대부분 삼상 사선식이 우리나라 표준이죠. 그러면 왜 삼상 사선식이 더 좋을까요? 그냥 이것을 무조건 외워라. 삼상 사선식이 효율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왜 삼상 사선식이 더 전기적으로 유리한지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식을 풀어가면서 관련된 식을 유도하면서 알아볼 테고요.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삼상 사선식 배전 방식이 단상 이선식 배전 방식에 비해서 훨씬 같은 구리의 양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기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술자냐 기술자가 아니냐의 차이는 저는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답할 수 없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자격증 과정에서는 미처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의 근간의 이론은 무엇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삼상 사선식이 단상 이선식보다 왜 경제성에서 더 유리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단상 이선식과 아래 보시는 그림이 삼상 사선식을 비교하게 되는 일단 회로 구성입니다. 전기 방식 중에서 단상 이선식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것처럼 콘센트가 있고 110 또는 220 전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한 개의 상전원과 한 개의 기준전원, 즉 단상이면서 선을 두 가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방식이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삼상 사선식은 변압기의 결선에서 Y결선을 채택해서 선 간의 전압은 각각 380V이면서 상전압은 220V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동력 부하와 일반 부하가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보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원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상 전원을 사용하게 되고 일반 전원 같은 경우에는 단상 전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상과 삼상을 사용하는 배전 방식이 바로 삼상 사선식입니다. 삼상 사선식의 장점은 두 가지 전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제성에서도 단상 이선식보다 유리하게 된대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학에서는요, 대부분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경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식을 몇 가지 쓸 텐데 여러분이 저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그만한 소문자 P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부터 선로의 손실률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W 하고서 여기 S 하게 되면은 서브 전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송전단 전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받는 쪽의 전력은 W 하고서 receive라고 해서 WR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전단 전력, 즉 부하 측의 전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E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전압인데 바로 부하 측의 전압을 E라고 설명을 할게요. 부하 측의 전압,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하 측의 전류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곳으로부터 받는 곳까지의 배전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선에 저항이 있죠.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을 R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도체의 고유 저항, 뭐 저항률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면적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책이나 어떤 뭐 강의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단상 이선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선의 총 용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곱하기 길이를 한 거죠. 그래서 전선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단면적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면적이 A고 L이라고 할 때 총 용적 V라고 하는 거 부피인 거죠. 이거는 A 곱하기 L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총 얼만큼이 필요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로의 어떤 손실이라고 하는 선로의 손실률 소문자 P는요. 이 위에 있는 선로의 손실률이죠. 이거는 받은 측의 전압분의 공급된 측의 전압 그리고 여기서 받은 측 수전단 측의 전압을 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선로의 이 식을 등가로 성립하게 된다면은 자 선로의 손실률에다가 자 수전단 측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죠? WS에서 WR을 뺀 거니까 자 여러분 수전단 측의 전력에서 송전단 측의 전력에서 수전단 측의 전력을 빼게 되면 이건 뭐죠? 그렇죠.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실은 이 단상 이선식의 경우에는 이 선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손실은 I 제곱 R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E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손실은 E I 제곱에 R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 E 곱하기 여기서 I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죠? I는 R분의 V 그리고 P 전력이라고 할 때 P는 V 곱하기 I 그러니까 I는 V분의 P 즉 I라고 하는 것은 받은 측의 전압분의 그 다음에 받은 측의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부하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I는 부하 측의 전류이기 때문에 부하 측의 전압분의 부하 측의 전력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제곱한 것과 똑같죠. 또 R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로 A분의 L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식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하게 되면은 E 그대로 가고요. 자, 분모에 E 수전단 측의 전압 곱하기 그 다음에 전선의 면적 그 다음에 WR의 제곱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길이 L이 될 겁니다. 여기 길이를 대문자 L로 한번 해볼게요. 길이.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전력의 손실이 됩니다. 단상 이선식일 때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네요. 단상 이선식일 때.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전선의 총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전선의 총 면적 A는 자, 이 A를 PWR이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E 그리고 E의 제곱 그리고 PWR 분의 자, WR의 제곱 그리고 로 그리고 L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식을 계속 가게 되면은 E 그리고 E의 제곱분의 WR 그리고 여기에 P 분의 로 L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식의 바로 전선이 필요한 뭐죠? 전선이 필요한 면적이죠.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단상 이선식일 때. 자 그러면은 총 도대체 얼만큼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전선의 총 용적이 나오게 됩니다. 부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V1이라고 하게 되면 V1은 결국 이렇게 되죠. 선이 두 가닥이고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곱하기 전선의 길이가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얼마? 이제 2를 곱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가 4로만 바뀌게 되면 되죠. 2의 제곱 P 분의 WR 로 L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단상 이선식일 때의 전선의 총 용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3상 4선식일 때 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4선식일 때는 근데 먼저 가정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3상이 평형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평형이냐면은 3상이 평형이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중성선이 굵기가 아주 가느다란 이런 실선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3상 평형일 때를 가정하고 전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3상일 때 흐르는 전류 I는 3, 2분의 WR이 되고요. 자, 이때 여기 역시 전력 손실률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3I 제곱의 R 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3 곱하기 3 2분의 WR의 제곱,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로 A분의 L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 계속 정리하게 되면은 3의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 3의 제곱과 이쪽 3의 제곱은 없어지니까 3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3 2 제곱 그리고 A 분의 위에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 WR의 제곱 로 L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3상 4선식일 때. 자, 그러면은 전선의 총 면적 A는 어떻게 될까요? 전선의 총 면적 A는 여기서 A와 PWR의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3, 2의 제곱 그리고 PWR 분의 위에는 그대로 WR의 제곱 로 L인데 WR 약분되니까 자, 이 식은 3, 2 제곱 P 분의 WR 로 L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3상 4선식의 전력을 보낼 때 필요한 면적입니다. 전선의 면적. 그러면 이제 총 용적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총 용적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거를 만약에 V 3상 4선식이니까 V4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 가닥을 A 곱하기 L 하면 되는 거죠. 세 가닥을 전선의 면적과 그 다음에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3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3을 곱하게 되면은 어떤 수가 나오게 되나요? 3 약분돼서 2의 제곱 P 분의 WR 로 L이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식이 3상 4선식으로 전력을 보낼 때 똑같은 전력을 보낸다고 하게 되면 전선의 총 용적인데요. 조금 전에 위에 봤던 걸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예요? 앞에 4가 들어가 있죠. 뒤에 식은 똑같아요. 2제곱분의 P W 분의 WR 로 L, 그쵸? 단상 이선식과 여러분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0.25 V1이 된다는 겁니다. V1은 뭐예요? 단상 이선식일 때의 전선의 총 용적이죠. 그래서 단상 이선식보다 결국에는 3상 4선식으로 보내면은 4분의 1, 0.25, 즉 25%의 면적만 가지고도 똑같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안전을 고려해서 요 세 가닥 하나, 둘, 세 가닥을 보내게 되는데 나머지 여기 중성선도 하나 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3상 평형이면 괜찮지만 완전 3상 평형일 때는 25%이면 되지만 완전 3상 평형일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N 중성선도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선과 똑같은 굵기의 선을 하나 더 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정된 V4는 세 가닥이 아니라 이제 네 가닥이 되겠죠. 그렇죠? 4AL이 돼서 자, 이거는 3분의 4 그리고 2제곱 P 분의 WR 로 L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3분의 1의 V1이라는 것과 똑같고 이거는 0.3333 V1. 즉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3상 4선식은 단상 이선식에 어떻게 3분의 1로 같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 단상 이선식이냐 삼상 사선식이냐 왜 이런 전기 공급 방식을 채택하냐라고 누가 물어보게 된다면 그냥이라고 대답하시는 것보다 외워라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공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경제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경제성은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 똑같은 전압을 보내게 된다면 훨씬 더 삼상 사선식이 적은 전선의 용량으로, 즉 적은 구리의 양으로도 단상 이선식과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첫 번째, 이러한 먼저 조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선의 총 용적은 요만큼이 필요하게 되는데, 삼상 사선식에서의 총 용적은 안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V1만큼 필요하므로 우리가 삼상 사선식의 배전 방식은 단상 이선식에 비해서 약 0.33, 즉 3분의 1만큼의 전선을 가지고도 전력을 보낼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순간들에는 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외우는 것이 정말 빠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신다면 아마 전기 공부가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마트 패드에다가 쓰느라 글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이 위에서부터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한번 하얀 종이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한번 써보는 것으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산에듀였습니다.